네, 시장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회사 다녀왔습니다 코너인데요.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 탐방을 다니시는 기준이 좀 특별하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죠? 네, 일단 탐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근데 보통은 한 2, 3천억 원대 회사도 많이 보고서를 쓰고 탐방을 다니고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 그리고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라도 이렇게 매주 수요일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지난해 11월에 이제 보고서를 썼었던 종목인데요. 유일에너테크라는 회사를 오늘 보고서로 발간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후에 회사의 변화도 많았고요. 또 내일 가장 시장에서 관심 많은 또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회사에 투자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도 이런 리사이클링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이 27조 원을 들여서 포드와 만든 합작법인 블루오벌 SK 관련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요? 네, 일단은 이 회사의 본업은 장비 업체입니다. 노칭 스태킹 장비라는 거를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지난해하고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이 회사의 약점 중에 강점이자 약점은 주요 대형사를 고객사로 갖고는 있지만 너무 비중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다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그 사안을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28일에 포드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재의 종속회사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통해서 블루오벌 SK의 1.2조 원 규모로 이제 출자를 한다라는 게 이제 보름 전에 7월 12일에 일단 공시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 2분기 착공을 시작해서 2025년 1분기에 양산을 하면은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비를 생산하는 리드 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파일럿도 많이 만들어 놔야 되고 라인도 만들어 놔야 되고 양산 전에 라인을 미리 투자해 놔야 되는 그러한 또 장비 업체들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하고 올해 달라진 거는 뭐 SK온화하고의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프랑스의 베르코어라는 회사 그리고 노르웨이의 모로우 배터리라는 이런 회사들과 그 외에 배터리 셀 업체들의 이런 고객사 다변화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쪽의 매출이 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좀 골고루 분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소개를 해주실 때 화면에 나간 자막을 보니까 성일 하이텍도 좋지만 제형텍도 좋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제형텍이라는 회사도 리사이클링 업체거든요. 근데 네. 우리 워낙 이제 가장 매출이나 이런 규모가 큰 게 성일 하이텍이었는데 그 경쟁사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가 부각이 됐던 이유는 그거를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제형텍이라는 회사 그리고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 TMR이라는 회사 크게 세 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일하이텍이 지금 시점에서는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 아래 기술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용매 추출 방식을 쓰는데 제형텍 같은 경우에는 소성가수 분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더 좋은 거냐라고 보면은 용매 방식은 이게 황산을 융해가지고 니켈, 코발트를 생산을 해야 돼서 사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소성가수 분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유독성 물질인 리튬을 빼놓고 이제 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요.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유일에너테크가 제형텍에 100억 원가량의 지분 투자로 18% 정도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회사의 지금 캐파 수준이 연에 블랙파우더 원료 투입을 했을 때 1,800톤 정도가 지금 캐파로 나와 있는데 내년 초가 되면은 이게 6,600톤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가 성일하이텍이 상장한다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제형텍이 지금 상장을 또 앞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지금까지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성일하이텍이 생기게 되는 네, 거죠. 하나하나 생기게 되고 거듭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릴 때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재활용 리사이클링과 재사용 리유즈는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고 리유즈보다는 리사이클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리사이클링 업체, 성일하이텍이 또 내일 어떻게 또 시가가 형성이 되고 시가총액이 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내일 유일에너테크의 주가의 향방도 조금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좀 재형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유즈와 리사이클은 좀 구분해 보자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동종업계 대비 얼마나 밸류에이션이 있을까요? 목표 주가는 얼마나 저희가 볼까요? 사실 뭐 제가 보고서를 써서 주가를 잘 가는 경우도 많지만 또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난해 보고서를 썼었던 종목인데 회사의 상황이 많이 변했고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목표 주가가 26,6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23,600원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실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작년에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비를 수주하는 산업은 특히나 실적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올해 이 회사의 캐파도 매출 규모로 연 700억에서 3천억 원 규모로 이제 캐파를 확장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2월쯤에 돈이 필요해서 이제 전환사채를 또 300억 원 발행을 해서 이제 우리가 EPS를 산출할 때는 시비가 있는 회사는 발행 주식수를 늘려서 EPS를 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EPS를 좀 하향하게 됐고요. 타겟 P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소재 업체는 상대적으로 멀티플을 많이 부여를 하지만 장비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덜 부여하는데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2023년도 포워드 PER을 보면은 한 20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 뭐 PNT나 CIS 그리고 뭐 DENT, 하나기술 이런 회사들을 다 포함했는데 내년도 EPS의 한 타겟퍼 20배를 곱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 45%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또한 내일 상장하는 성일하이텍의 영향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